인생의 한 세대라고 할 때 그 기간은 보통 30년 안팎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역사를 기록하는 외교 문서의 한 세대는 어떨까요? 인간의 삶의 여정과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이 역시 30년인데요. 정부는 30년이 지난 외교 문서를 매해 심의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속에 묻혀있던 사실들이 쏟아지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속성이 있다라는 걸 실감케 하는데요. 오늘 외교부가 1986년 이전에 작성한 외교문서를 공개했습니다. 당시 비밀리에 추진했던 암호명 모란 구상이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한반도에 영향력을 키우려 하는 중국의 부상을 오히려 기회 삼아서 한중 관계와 북미 관계를 동시에 개선하려 했던 것입니다. 아직 냉전 시대였던 1980년대 한국과 미국의 외교적 구상이 어디까지였는지 잘 보여주는데요. 위기설까지 치닫고 있는 지금의 한반도 상황에서 참고할 만한 점도 있어 보입니다. 전두환 정권 말기 외교사의 이면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당시의 외교 문서를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과 수교하기 전이었던 1986년 당시 전두환 정부가 중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 모란구상이라는 비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여러 방안을 모색했던 사실이 오늘 공개된 외교 문서에서 드러났습니다. 중국을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 우리와 미국이 협의를 했고 우리 정부가 모란으로 이름 지은 구상을 미국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모란 구상의 자세한 내용은 공개된 외교 문서에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없던 상황에서 군사랑 채널이라는 한중 간 비공식 창구를 이용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홍콩 주재 총영사관을, 중국은 신화통신 홍콩 지사를 앞세워 양국 관계를 사실상 상시 접촉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아웅산 테러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추가 테러를 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테러범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버마 판사의 딸이 일본 유학 중에 사망했는데 자살의 이유가 전혀 없었고 근처에서 북한 담배의 꽁초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슐츠 미 국무장관을 만나 자신이 정치적 경험이 없어 단임제 약속이라는 실수를 했다고 말했고 또 일왕을 천황폐하로 표현하며 정중한 인사를 드린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의 문서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MBC 뉴스 이상민입니다.